이거는. 나왔어 재식이. 자, 지금부터 2023년 몇 분열기술과 탄소 중립 세미나를 시작하겠습니다. 개년 새해를 맞이해가지고 민간 업체에서 오늘 여러분의 피와 마음을 담아서 아마 좋은 강의를 해줄 것 같습니다. 우리 지역 대표이신 우리 바이오플랜 대표님께서 전국의 우리 회원 여러분들 모시고 이 보은군에서 이렇게 좋은 기회를 한다 하니까 지금 보니까 각 전국 시도시군에서 많이 참석한 것 같습니다. 오늘 프로그램에는 여러분들의 마음과 뜻을 담아서 큰 행복과 돈을 줄 수 있는 그런 교육인 것 같습니다. 또한 저희 중앙연합회에서 이렇게 전국의 쌀 전업부 회원 여러분들을 보면 사실은 2020년, 21년 상당히 어려운 해이지만은 2022년도에 쌀 가격 하락 문제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을 아마 지고 또 인건비 상승이라든가 자재 상승이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그 해를 넘길 때는 이 마음을 다시 한번 회원 여러분께 중앙연합회에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중앙연합회에서도 2023년 새해는 우리 회원들께 뭔가를 좀 하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우리 중앙연합회장님 오셔가지고 이런 좋은 말씀을 해주셔야 되는데 제가 중앙연합회 수석부회장으로서의 말씀을 사과드리면서 오늘 어쨌든 우리 바이오플랜 개인 회사에서 우리 농업의 기술 또한 탄소 중립 세계적으로 이거를 지켜야 하기 때문에 여기 계신 공무원들도 참석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도회장을 4년 임기를 하면서 이런 부분을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우리 또 바이오플랜 대표님께도 임직원 여러분께도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리고 오늘 아주 좋은 우리 돈을 버는 이런 농업인에 대한 마음을 담아서 좋은 말씀을 드리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간 올해 이 어려움을 다시 한번 극복해서 우리 쌀 전업능이 우리 농가들한테 최대한이 좀 마음을 담아서 일하려고 하니까 다시 한번 우리 회원 여러분들이 주저하지 마시고 쌀은 1차 산업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힘들지만은 그 고통을 정부에서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전략적으로 다 지금 가로쌀이라든지 콩 이모작을 통해서 각 시군에도 농림에서 아마 지금 교육을 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충청북도도 내일 2시에 있는 걸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걸 주시하셔가지고 정부에서 하는 방향이 옳은가를 판단해서 여러분들의 농업에 선두 역할을 할 수 있는 이런 교육을 받고 할 수 있으면 다시 한번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한 우리 2023년도에는 농업의 어떤 마인드를 갖고 우리가 어떻게 갈 방향을 찾아서 우리 농업인들한테 흡족하게 해드릴 수 있는 그런 쌀 전업이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아주 좋은 강의 받으시고 아주 건강한 모습으로 2023년도에는 우리 가을에 가을맞이가 잘 될 수 있도록 저도 열심히 한번 중앙에서 해보겠습니다. 또한 지금 현재 쌀 가격이 지금 흐리지만은 지금 여야가 서로의 충돌을 갖고 있지만 그 중에서도 우리의 노란 답을 내려서 여러분한테 혜택을 갖을 수 있게끔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건강하시고 새해는 복 많이 받으시고 큰 꿈 이루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인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멀리들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그리고 지난 한 해 우리 개봉사 지시는 우리 사회인들 지들 바이오플랜을 아끼고 사랑해 주시고 또 바이오플랜이 1년을 잘 마감할 수 있게끔 도와주셔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해 올리고 싶습니다. 정말 감사했습니다. 이제 내빈 소개가 좀 빠지신 분이 좀 있으신데, 도지사님 경제특보세요, 김용환 하고, 충청도 스마트 포럼의 회장님이신 김혜수 스마트 포럼 회장님이 참석해 주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제 사실 이제 탄소중립 얘기들이 많이 나오죠. 탄소중립이 우리가 변호사인데 뭐하고 나하고 뭔 연관이 있을까라고들 생각하실 거예요. 오늘 제 교육을 잘 받으시면 이 탄소중립 문제는 저절로 해결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핵심적인 거는 그렇습니다. 첫 번째는 돈 버는 농사 하자라는 얘기예요. 돈 버는 농사. 백마지기가 몇 평이죠? 지도 충청북도에서는 약 2만 평 정도 됩니다. 2만 평. 2만 평 농사 져갖고 1억 원 농사를 하고자라는 얘기예요. 아까 좀 전에도 현관에서 만났는데 나는 평당 작년에 6천 원 농사 했어 그러시더라고요. 평당 6천 원 했으면 얼마죠? 2만 평 갖고 1억 2천을 했다라는 얘기예요. 여기 진천에 박윤재 회장님 오셨습니다만 제가 회장님한테 매번 물어요. 딱 백마지기 농사 하십니다. 백마지기 농사 하시는데 매번 1억 하신다. 궁금하시면 직접 한번 물어보시게요. 박윤재 회장님 오늘 참석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항상 바이오플랜에 끈끈한 애정을 갖고 항상 지켜줘 주시고 항상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주제는 우리가 수량 증가율과 감소율을 갖고 나는 평당 5,000원짜리 농사를 하는데 내 옆에 있으신 분은 2,500만 원짜리 농사밖에 안 돼요. 자, 이게 뭔 일이랍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오늘 정확하게 규명해 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오신 분들 담리 이모작 하시는 분들 있으신가요? 담리 이모작. 김제에서 오신 분들, 또 정읍에서 오시고, 네, 김제에서도 버스 대절해 갖고 오셨습니다. 자, 이분들 가장 큰 문제가 뭐죠? 농업일수가 짧아요. 논에서 농사 짓고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게 뭐죠? 보리하고 밀을 심어요. 또 보리하고 밀을 심어놓으면 어떻게 돼요? 조기 수확하고 그 다음에 다시 벼를 심어야 돼요. 이렇게 했을 때 1년 360 농업일수가 부족하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했을 때 제가 감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본답 생일수 삼간벼가 본답 생일수가 129이라면 있죠. 지들 바이오플랜 기술은 연간 18일을 땡겨요. 벼 기술 갖고. 그죠? 그 다음에 보리하고 밀 갖고 7일에서 5일을 땡겨요. 그럼 연간 며칠 땡기죠? 25일을 당길 수 있는 농법이에요. 이런 농법이 왜 필요할까요? 자, 아까 탄소중립 얘기 나왔죠? 탄소중립이 왜 대두가 됐을까요? 지금 화석연료 때에서 자꾸 온도가 올라가니까 어떻게 돼요? 북극의 빙하가 자꾸 녹아내리고 있다는 얘기예요. 녹아내리고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찬기운이 일찍 온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 얘기는 첫서리가 일찍 온다는 얘기는 농작물을 가꿀 수 있는 그 시간이 짧아진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또 늦서리까지 5월달까지 5월 상순까지 서리가 온다는 사실들이에요. 즉 이 얘기는 뭐죠? 첫서리 일찍 오고 늦서리가 제가 이런 얘기를 경상남도 도청 가서 이 얘기를 했더니 있죠. 야, 이거 우리 지역에서 이거 무지무지하게 필요한 농법이네. 지금 화석연료 떼기 시작한 지 떼고서부터 지금까지 지구 평균 온도가 약 1.5도씩 이상 올라갔다는 얘기. 앞으로 이제 0.5도만 남았어요. 0.5도. 0.5도가 딱 올라가고 이제 평균 온도가 2도가 올라가 버리면 북극의 빙하는 다 녹는다 그래요. 북극의 빙하가 다 녹으면 어떻게 될까요? 해수면 상승이 80에서 90cm가 올라가요. 그렇게 하면 부산 온전할 것 같아요? 부산 물에 다 차고 남해안 다 물에 차고 인천 차고 서산 차고 영종도까지 다 물에 찬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지구 온도를 1.5도씨에서 컨트롤하자는 게 바로 탄소중립 얘기 나오고 그 다음에 벼농사에서도 말입니다. 네. 메탄가스를 감축을 시켜갖고 지구 온도를 1.5도씨한테 컨트롤하자는 게 바로 탄소중립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오늘 제 얘기 들어보시면 돈 버는 농사 하시고 농업에서 당기는 농사 하시면서도 탄소중립은 저절로 실현할 수 있는
그런 강의를 제가 오늘 한번 해보겠습니다. 잘들 경청해 주시고요. 핵심적인 것은 수도 분열 기술입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주제로 벼에 있어갖고 수량 관계가 어떻게 형성이 되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자, 이게 주당 수소 관계. 여기 노란 거는 우리가 증가 곡선이고요. 나머지는 감소율입니다. 자, 여기서 제가 평당 5,000원짜리하고 2,500원짜리를 제가 구분을 한번 해드릴게요. 자, 삼강벼가 조곡, 종자가 갖는 특성이 종자 몇 개 먹지요? 종자, 조곡으로 다 따지면 12개 먹습니다. 그죠? 주청은 11개나 11개 반을 먹고요. 자, 이렇습니다. 자, 여기 종자가 갖는 특성, 여기 12개입니다. 12개. 삼강벼로 본다 그러면. 근데 여기서 우리가 분열해서 실패를 해. 아니면 분열해서 잘해. 그렇게 하면 여기서 분열해서 있죠. 12개가 14개, 16개까지도 증가가 된다는 사실들이에요. 근데 여기서 분열을 제대로 못 시키면 어떻게 될까요? 12개가 10개로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 원인은 뭔지 아시죠? 제가 이 원인에 대해 설명드릴게요. 제가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문제는 육묘일수에 딸려져 있는 거예요. 육묘일수. 자, 육묘일수가 25일, 30일 넘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육묘일수가 25일, 30일 되면 어떻게 될까요? 분열이 잘 될까요? 아니면 분열이 안 될까요? 분열이 안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대개 보면 우리 답리 이부작 하시는 분들이 그래요. 나는 양파하고 마늘 심고서 요거 수확하고 해야 되니까 늙은 묘를 심어야 돼. 즉 나이 먹은 묘를 심어야 되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렇게 하니까 어떻게 돼요? 나중에 물 채워서 호폭이 차고 나중에 수확하실 때 포기를 딱 잡으면 15개, 16개밖에 안 돼요. 요 얘기는 뭐예요? 유효분열 시절은 다 지나가 버리고 무효분열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요 그림이 분열에 대한 중요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잘만 하시면 여기서 있죠. 삼강벼지만은 여기서 12개를 갖다 16개까지 증가시킬 수가 있어요. 근데 반면에 못하시는 분들은 12개에서 있죠. 8개까지 떨어져요. 그럼 16개하고 8개하고 딱 절반 차이가 나죠. 요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수도 분열 기술이. 오늘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되게 과학적으로 아주 합리적으로 제가 이렇게 제대로 설명해 드릴 거예요. 자, 두 번째 증가율은 뭐예요? 요거. 자, 우리가 분화기라 그러죠. 분화기. 꽃을 만드는 거. 이삭에 보면 이삭이 있다 그러면 이삭이 뭐예요? 수수주, 수수. 수수에 지경이 많이 달리고 가지기를 많이 달리게 하고 그 다음에 벼 알수가 많이 달리면 어떻게 돼요? 경수가 증가되는 거예요. 요게 두 번째 증가 곡선입니다. 근데 자, 여기 삼강벼 하시는 분들 있을 거예요. 요때 출소 30일, 35일 전에 비료질 많이 주고 도복이 무서우니까 뭘 줘요? 도복경감제 주죠. 도복경감제 주니까 어떻게 돼? 이삭이 짧아지고 경수 수량이 확 줄어들어 버려요. 그러면 삼강벼가 보통 수수 하나당 벼알수가 몇 개 달려요? 135개에서 150개까지 달려요. 많이 달리면. 근데 요때 뭡니까? 우리가 도복경감제를 주면 어떻게 돼요? 수량이 110개, 100개까지 줄어든다는 얘기예요. 자, 여기서 증가 못 시키고 여기서 증가 못 시켜야 되는데 여기서 또 감소를 또 만들어 버려요. 그럼 어떻게 돼요? 반타작 나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반타작. 이제 그 다음서부터는 무조건 되고 감소해요.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출수 개화기 때 제일 중요한 게 뭐죠? 우리가 그 불임률을 방지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한 이삭당 벼알수를 130개를 만들어놨다면 130개를 끌고 가줘야 되는데 130개가 온전하게 수정이 되지 못하고 불임이 발생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여기서 또 감소가 돼요. 그 다음에 약에 이제 8월 20일 정도에 출수를 해서 비가 자주 오고 운양, 구름 끼는 날이 많아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전림주의, 벼 무게가 제대로 찰까요? 여기서 또 감소가 돼버린다는 얘기예요. 자, 이런 것들 우리가 2020년도에도 경험해보고 2018년도에도 경험해봤어요. 그죠? 요때 해보니까 어때요? 상무님
해보니까 조국으로 따지면 8개, 9개밖에 못 먹는 우리 그런 현실들이 우리가 몇 년 전에도 있었고 2020년도, 21년도는 풍작이었습니다. 22년도에는 또 역시 15%, 20% 전체가 다 감소를 했다 그랬잖아요. 바로 이러한 감소 요인을 우리가 바로 잡는 게 바로 이러한 기술들입니다. 자, 다음 그림 보시면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육밀수가 이렇게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죠? 저 기포 회장님 이해하시겠죠? 예, 그렇습니다. 때문에 농가들. 근데 요새 이제 제가 이런 거 듣도 보도 못한 강의를 하니까 오늘 이렇게 한 400분이 넘게 이렇게 모여주셔갖고 배워보셔서 오신 거예요. 오늘 제가 뒤에서 정확하게 과학적인 그거를 갖고 설명도 해드릴게요. 자, 이렇습니다. 자, 길게 가면 안 돼요. 육묘는 조금 더 길게 가고 싶으면 삼자수를 더 넣고요. 간척지 그리고 친환경 하시는 데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어디에 자우지가 나는 21모 자신 없어. 좀 더 튼튼한 육 가야 돼. 어리게 가는 거 아우 내 성이 안 차. 그러면 인모량 줄이셔야 돼. 아까 제가 보여드렸잖아. 한 본에서 15개쯤인데 유분열이 만들어진다는 사실. 보통 요 3본을 집어넣었더니 약 30개 우리가 수수가 만들어졌다는 사실. 그 다음에 평당 60주 해놨는데 결국은 뭐예요? 보통은 3개보다도 못하다는 얘기예요. 평당 60주가 딱 들어가면 포기당 주스 몇 개요? 포기당 주스 몇 개? 평균 8개에서 10개 들어가요. 어떤 건 물론 6개도 들어갑니다만.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자, 종장 안에서도 상자 안에서도 지네들끼리 경합하지만은 우리가 한 포기 내에서도 지네들끼리 경합을 하면 뿌리는 못 내려가고 분열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사실들이에요. 네, 제가 또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보세요. 이렇게 했어요. 자, 21묘 출하하고 그 다음에 이양하고 그 다음에 5월 10일 날 제가 요거 짜기 전에 평택은 기상청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평택하고 제일 가까운 기상청이 수원 기상청이에요. 5월 11일부터 15일 날 일평으로 들어봤더니 20.4도가 나와요. 20.4도. 20.4도가 나온다는 얘기. 근데 5월 1일서부터 5월 5일 요때를 딱 봤더니 요때는 16도, 15도, 16도가 나오더라는 얘기예요. 자, 요게 왜 중요한지 아시나요? 요게 벼 이파리. 제가 또 문제 하나 낼게요. 벼 이파리 나올 때 적산호도 몇 도가 차야 나오죠? 80도. 누구세요? 여기 나오세요. 대추숲 하나. 벼 이파리는 말입니다. 80도 간격으로 이파리가 질서정연하게 나오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아까 얘기했죠. 불심장절에 매디가 몇 개 있다고 그랬어요? 9개의 매디가 있다고 그랬죠. 그러면 9개의 매디가 다 나오려면 8, 9, 63 630도에 8, 9, 72 720도에 적산으로 차야지 분열이 1차 분열이 완성이 된다는 사실들이에요. 무작위 의무는 질서정연한 거예요. 자, 이렇게 하는데 일찍하면 어떻게 돼요? 냉받아서 휴면화되고 분열자가 태화돼서 죽어버리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구온난화 때문에 평균온도 올라갔지만은 그죠? 첫서리가 일찍 오고 늦서리가 늦게까지 온다. 우리 몇 년 전인가 4월 6일인가 눈이 와갖고 난리가 났잖아요. 사과 농사 짓고 복숭아 농사 지신 분들 난리가 났었잖아요. 그죠? 이러면 8, 9, 72 80도씨의 적산도. 그럼 굳이 일찍 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일찍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요건 제가 다시 또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요걸 짜기 위해서 이런 사실적인 거, 그죠? 온도를 제가 계산 한번 해봤어요. 그랬더니 5월 상순에 하면 무조건 되고 태화되고 분열자가 죽어버리는 농사 하는 거예요. 그래 놓고 나중에 분열이 안 되면 어떻게 돼? 헛복이 차고 계속 물로 채워. 그거 나중에 무효불으로 다 넘어간다는 사실들이에요. 그래서 육미농사만큼 우리가 정밀농사를 하셔야 된다는 사실들이에요. 자,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꽃을 만드는 유수분화기는 6월 25일쯤에 형성이 되고 그 다음에 출수는 관행보다 8일이 더 빠른 늦게 심었습니다만 관행보다 8일이 빠른 자 7월 22일 날 출수가 시작이 됐어요. 물금기를 일찍 하면
출수가 빨라져요, 늦어져요? 왜죠? 건조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어떻게 돼? 영양생장의 생생장의 전환이 좋아지는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꽃을 만드는 일을 당기고 더 충실하게끔 된다는 얘기예요. 그죠? 식물은 가장 우리가 생장을 구분하면 영양생장과 생생장으로 두 단계를 구분하잖아요. 물을 끊는다는 얘기는 스트레스를 일찍 준다는 얘기예요. 자, 가을에 개나리꽃이 피죠. 가을에 개나리꽃이 왜 필까요? 죽기 전에 씨앗을 더 퍼뜨리려고 꽃을 피는 거예요. 그죠? 모든 종자는 그러한 특성과 그러한 구조를 갖습니다. 그래서 식물을 우리가 키울 때 적당한 스트레스를 주면 우리가 화수가 많아지고 화분화 좋아지고 그 다음에 개화의 습성이 빨라지게끔 되는 거예요. 그죠? 자, 요때 이렇게 해주니까 분명히 빨라졌어요. 그 다음에 이제 출수기, 출수시, 출수기, 수전기 요때부터 이제 등수기가 시작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뒤로 넘어가니까 유숙기, 호숙기, 그 다음에 황숙기, 완숙기 이렇게 되면서 8월 20일 정도에 수확을 할 수 있게끔 제가 설배를 하나 짜드렸어요. 평택의 고시까지. 자, 이렇게 해보니까 며칠 농사? 120일 농사가 되는 거예요. 삼간묘 아까 말씀드렸죠. 본답 생일수가 129일입니다. 129일인데 분열 갖고 10일 땡겨요. 요 얘기는 뭐예요? 그래서 탄소중립 얘기 다 나오죠. 네? 우리가 이양해놓고 25일 만에 물 끊어서 메탄가스 발생량을 줄여갖고 우리가 공익적 가치 있는 지구 환경을 살려나가는 이런 농사도 한번 해보자라는 게 바로 논농업에서 물 끊기 하자라는 얘기예요. 여기서 열을 땡길 수가 있다는 얘기. 이게 분열 기술입니다. 자, 충분하게 가능하다라고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좀 자세하게 이렇게 설명드릴 거고요. 혹시라도 강화도에서도 오셨죠? 강화도에서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재배 설계가 필요하시면 나는 어떤 종자를 하고 언제쯤 이양을 해서 언제쯤 수확하고 싶은데라고 이런 부분들이 있다면 제가 설계해드릴게요. 이거는 과학적으로 온도 계산해갖고 다 하면 거진 흔들림이 없다는 사실들이. 자, 이제는 이제 두 번째 제가 왜 탄소 중립이 왜 중요한가에 대해서 전 세계가 지금 2050 탄소 중립을 각 나라의 대통령들 수상들이 이미 발표를 다 했어요. 그래서 2050년도 되면 우리가 지구가 더 이상 환경이 안 좋아지게끔 만드는 게 아니고 지금처럼 보존하자. 그래갖고 우리가 발생하는 거하고 없애는 거하고 제로시키는 게 탄소 중립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요새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전쟁 관계 있죠. 세계가 그냥 뭐 난리잖아요. 그 다음에 그거 하기 전에 어떻게 했어요? 미국하고 중국하고 무역 분쟁이 있었죠. 그러니까 물류대란이 일어났었죠. 그죠? 물류대란이 일어났었죠. 근데 앞으로 전 세계의 공장은 중국이었었잖아요. 요것 때문에 앞으로 미중 간의 무역 분쟁,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의 전쟁, 그거보다도 사실은 글로벌 무역 시대가 없어지는 게 요것 때문에 없어지는 거예요. 뭐 때문인지 아세요? 유럽 같은 데서는 벌써 있죠. 탄소 거래세가 진행이 돼요. 2023년 올해부터 시험으로 다 진행이 됩니다. 그래갖고 할당량을 딱 주는 거예요. 산업 분야만. 야, 너는 얼마만큼 할당을 해. 너는 얼마만큼 할당을 주고 그 다음에 요 부분에 대해 감축료포를 잘 이행한 데는 있죠. 감축료포를 이행하지 못한 놈한테 이 돈을 받고 파는 거예요. 이제 2023년부터 이제 이런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다는 얘기.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돼요? 자원은 딸리게끔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부에서도 이 탄소중립 녹음 받아갖고 각 시군별로 있죠. 각 광역단체별로 몇 억씩 줘갖고 이 단지를 지금 만들어서 노동형을 만들고 2030년도까지 이거를 만들어갖고 농민들한테 기술 보급을 하겠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고 제가 이제 또 평당 주소 얘기했죠. 그 다음에 제초제 동시처리. 제초제가 뭘 죽여요? 뿌리 죽이죠. 그죠? 아까 얘기 벼는 어떻게 돼요? 불신장전에서 분열전이 나오고 분열자가 나온다 그랬잖아요.
수비에 영향 줘요. 아까 얘기한 2,500원도 평당 2,500원도 못하는 농사법은 육류 잘못 키우고 그 다음에 너무 일찍 해서 냉받고 제초제 동시 처리하고 이렇게 하면 진짜 2,500원 못해요. 자, 벼농사가 말입니다. 자, 요새 이제 인구가 없으니까 남의 것까지 맡아갖고 우리 회장님들 300마지기 400마지기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논산에서 저한테 매년 3월달 4월달 유영목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400마지기 합니다. 근데 저 만나고부터는 거진 100마지기나 8천만 원에서 1억 가까이 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400마지기면 네? 4억 가까이 하는 거예요. 근데 자, 이렇게 해갖고 조수익이 4억이고 그러면 여기서 순수익이 얼마 늘어날 것 같아요? 암만 못 먹어도 2억 5천에서 2억은 먹는다는 얘기예요. 근데 여기서 있죠, 우리가 100마지기당 5천만 원짜리 농사 해봐요. 원가세 해봐 하고 뭐 이것저것 띄고 그렇게 하면 자, 조수익이 2억이에요. 그럼 순수익 얼마? 맞아요. 5천만 원밖에 못 먹어요. 그렇게 하면 먹고 사는 거, 은행 이자 갚고 농기값 갚대고 끝나버리는 거. 벼농사는 딱 2배 차이 납니다. 아까 제가 망가지는 거 분명히 아까 삼강벼가 종자가든 12개 먹는다 그랬잖아요. 그죠? 분열 잘못 시키고 육류 잘못 키우면 12개가 10개로 줄어들어요. 그 다음에 아까 두 번째 증가율 또 키워야 되는데 요때 아이고 이거 그냥 분열이 제대로 안 되고 요소비를 왕창 줬어. 그렇게 더 키우면 돼. 생장용이 되셨어. 여기서 하나 또 도망가. 9개야. 그 다음에 수정한대. 그죠? 또 날씨가 안 좋아. 출수에 날씨가 안 좋아. 또 꿈을 거려. 8개가 뚝 떨어져. 그러면 얼마? 5, 8은 40. 네. 100마지기 갖고 4천만 원짜리 농사밖에 안 되는 거예요. 너무 서운하죠? 그죠? 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알고 싶으면 이제 저들 회사에서 교육장을 저기 2월달, 3월달이면 100명 정도 수용할 수 있는 자체 교육장을 만들 겁니다. 그래서 각 장목관에서 이렇게 와주셔도 되고요. 그렇게 해서 오시면 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더 깊게 또 성의수명이건 알려드리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자, 그렇게 하고 제초제 동시 처리하는 거 안 돼요. 그 다음에 비료는 가급적 분시하셔요. 이 사건은 반드시 단 한 번 주고 이렇게 딱 마는데 그 비료이사들이 지네들 먹고 살으려고 무슨 코팅 기술이다 뭐다 하는 얘기예요. 그거 근데 여기 농사 잘하는 분은 그 맞춤형 비료 뭐 17호인가 뭐 그거 해갖고 하면 최고로 좋다라고 또 말씀들 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거 쓰고 이 사건을 반드시 분시하시는 게 정확합니다. 이렇게 해서 해보시면 풍년 농사 하실 거고요. 제가 딱 이제 5분 안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25일 안에 물 끊었을 때는 바로 이제 어떻게 되느냐면 자, 여기 보시면 메탄가스, 분해물 가스 폐기물 매립에서 약 한 780만 톤 정도 나오고요. 벼제에서 530만 톤 나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물관리 이제 뭐 2030년까지 뭐 474만 톤을 감축 목표로 한다고 매년 10년별로 이렇게 감축 목표라고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시면 25일 만에 물 끊었어요. 메탄 가스가 뚝 떨어져 갖고 바닥에 나타나지 않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근데 우리가 35일 만에 물 끊었어요. 그랬더니 메탄 발생량이 최소예요. 그렇게 이게 딱 2배 차이 난다는 얘기예요. 메탄 가스 발생량이요. 자, 이렇게 하고 요거는 지들이 진주 경상대학교 세계적인 우리 탄소 중립에 대한 아주 대학자십니다. 김출 교수한테 우리가 올해 연구 의뢰를 했어요. 실증 의뢰를 했는데 보시면은 이제 대구죠. 무처리하고 이양호 35일 만에 10일간하고 지들은 25일서부터 25일까지 이렇게 했는데 메탄가스가 약 한 18% 정도 배출량이 감소가 됐고 산업 전체로 보면 요거를 전체로 본다 그러면 13.6%의 감축량이 발생이 되고 농축산업으로 본다 그러면 농축산업 우리가 가축하고 전부 다 따져서 했을 때 45% 정도 감축이 됐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고 벼 재배량에서는 우리가 감축 목표량의 약 85%를 감축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얘기한 게 터무니한 게 아니고 올해 제가 매뉴얼 체인들은 이렇게 했더니 20일 동안 물을 끊었는데도 있죠. 이렇게 생산량이 안 줄어들었어요. 관행한 거, 자 11분 끊기 했어요. 35일에. 네, 약 6,200톤 정도 나왔고, 그거는 약 한 6,000톤. 오차범위 안이라는 얘기. 오차범위 안. 자, 물 끊기를 20일 했으면서도 관행보다 수확량이 줄지 않았다라는 게 진주경상대학교 김준규 교수한테 이렇게 나왔고, 자 이렇게 보시면, 자 35일 만에 관행은 물을 끊었어요. 45일까지. 자 그런데 우리는 10일을 더 땡겨서 해보자 해갖고 25일에서 45일 만에 20일 끊었어요. 이렇게 했는데 결국은 이렇게 수확량이 보존이 됐다라고. 자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고 여기 또 보시면 요새 바이오차 얘기들 많이 나오죠. 바이오차가 1헥타르에 바이오차 차코를 넣어주려면 약 한 1헥타르에 돈이 약 한 300만 원 정도 들어가요. 근데 지들이 얘기하는 우리 수도 분열 박사라든가 수도 분열제 이런 걸 써준다 그러면 1헥타르에 약 13만 원 정도밖에 안 들어간다는 사실들이에요. 바이오차 요새 강원도 같은 데서 화성연료 떼고 거기서 나오는 거 갖다가 다시 또 이걸 또 가공을 해갖고 바이오차로 해서 이산화탄소를 고정시키고 흡수하게 해서 이걸 또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 만드는데도 뭐가 발생이 돼? 이산화탄소가 발생이 된다는 얘기예요. 제가 볼 적에는 글쎄요, 이산화탄소를 고정시키고 그 다음에 흡수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글쎄요, 제가 볼 적에 바이오차는 뭔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근데 제가 얘기하는 수도 분열 기술을 갖고 25일 만에 물 끊기만 잘할 수 있다 그러면 바이오차 만약 그렇게 무리한 농법을 하지 않고서도 순조롭게 이렇게 할 수가 있다라고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요거는 지들이 강원도에서 수돗물을 찍어갖고 했는데 유효분열률 95% 정도 이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대주는 76%. 그 다음에 맞들임 같은 경우 100%가 나왔고요. 유효분열. 그 다음에 관행은 84%밖에 안 나온 걸 볼 수가 있고. 이렇습니다. 벽뿌리 공부도가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했을 때 그랬고요. 자, 요거는 이제 제 마지막. 오늘 여기 오셨어요. 고창의 친환경단지 이강호 회장님이 오셨는데, 요거는 월경 친환경에 21년도 11월에 한 거예요. 여기 보세요. 굳이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종자 침지 5월 20일 날 했어요. 종자 침지. 자, 온탕 소독하고요. 그 다음에 종자 침지 48시간 하죠. 그 다음에 낙종했어요. 씨 뿌렸어요. 그 다음에 이항했어요. 요 월요일 날. 이항을 했는데, 자, 삼강묘가 본답 생일수가 며칠? 140일이에요. 자, 요때 해갖고 5월 20일 날 종자 침지해서 6월 5일 날 이항을 했는데 본답 생일수 120일이 걸려요. 자, 이 얘기는 뭐예요?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이항식이 담 이모작에서도 굳이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죠? 자, 이거 보면 전체적으로, 자, 육묘일수 며칠이요? 육묘일수 15일에 15일 육묘일수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되게 보면 육묘에 대해서 되게 두려워하고 걱정들 하고 이렇게 하시는데, 아까 제가 얘기한 거 그거대로만 하세요. 네. 그죠? 자, 우리 기다려병 방지하려고 뭐요? 온탄소독 하죠. 60도에서 하죠. 그죠? 60도에서 그거 꺼내갖고 식혀서 그 다음에 소분해갖고 어떻게 돼요? 네. 약재속 들어가잖아요. 그죠? 약재속 들어가고 여기 48시간 두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옹tum은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 상자 만들잖아요. 상자 만들고 그 다음에 탑 쌌잖아요. 그죠? 이때 뜨거우면 어떻게 돼? 2박 3일 온도가 낮으면 3박 4일이잖아요. 자, 2박 3일 해도 충분합니다. 그 다음에 지상하죠. 지상에서 며칠? 자, 이때부터 일수 따져보세요. 15일이면 끝나는 거예요. 15일이면. 그죠? 관행에서는. 혹시라도 나는 도전비어야 이렇게 생각했을 때 어떻게 해야 돼? 조금 더 길게 가고 싶어. 그러면 상자당 인물은 조금 더 적게 들어가고, 저 20kg 갖고 128, 138. 그러면 6밀수 4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 줄기, 그죠? 주간, 튼튼한 병을 낫다는 얘기예요. 자,
오늘 제 교육 어땠습니까?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육묘일수, 인무량, 육묘일수, 그 다음에 이양식이, 그 다음에 뭐예요? 이양식이 평당 주수, 평당 주수가 아니고 내년에 2학기 찍을 때 평당 주수에 포기당 주수를 관찰해보시면 다 2학기가 다 조절할 수 있죠. 네, 그러니까 5주 내에서만 하세요. 5주 내에서. 왜냐면 수량관계 하나도 엉뚱한 애도 안 도망가요. 그죠? 분할관계 제대로 되고 두 번째 증가관계, 그 다음에 경수관계 증가로 가요. 그 다음에 폐하수분 얘기 알죠? 폐하수분 그 단계에서 최소화시키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 거 수정 조기하고 유습기 호습기 때 벼 생체 종량은 20일 안에 뭐예요? 제일 많이 차요. 유습기 호습기 때. 그 다음에 황숙기, 완숙기, 그 다음에 생체 건물 종량은 35일이면 제일 많이 차게 군대에서. 유습기 호습기, 벼 수정 빨라지면 유습기 호습기, 생체 종량 빨리 차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수량량 보존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제초제 동시처리. 자, 아까 우리 농약사 우리 대점 사장님 그래요. P3 한 번 해주면 오래 간대요. 그 다음에 20일 정도 간대요. P3 한 번 해주면 이항해놓고 그 다음에 분열절 안 다치게 해놓고 활착한 다음에 한 번 해보세요. 중기제초제 7일에서 열흘 정도 있다 중기제초제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분열 다 되고 물 끊고 요때 이제 제대로 된 놈들은 이제 뿌리 쪽하고 제초가 다 이제 죽게 사별하게 돼요. 혹시 그 다음서 이제 나타나는 거는 경합에서 있죠. 그늘 생기고 경합에서 이제 뭐가 이기니까 제초는 무조건 감소하게 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초제 반드시 동시 처리하시고 나눠서 해보세요. 요 제초제 동시 하는 거는 분열잔을 죽인다 생각하세요. 제일 안 좋은 게 육류일수 기르는 거, 그 다음에 또 저온 피해 보는 거, 그 다음에 제출 피해 보는 거. 여기서 50% 날라간다는 사실들이에요. 그죠? 네. 이렇게 하시면 최소한 우리가 100마지기든 7천만 원짜리 이상 농사를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비료는 제발 분시하시고. 자, 오늘 제 교육은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